안녕하세요. 항림의 이영철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3개월 동안 총 5편으로 제작한 천문과 인류 시리즈 첫 번째 권력의 상징인 책력과 세종의 꿈 편입니다. 이 편은 시간의 모든 것 찰나부터 극까지 3편 태양력과 태음력의 세계사 4편 십자가에 못 박힌 태양신 마지막은 별신앙과 동서양의 점성술 이렇게 5편의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으로 구성된 1편은 책력의 역사적 중요성,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표준 시간에 대한 개념, 동쪽의 하와이보다 서울의 일출 시간이 무려 19시간 빠르게 정해진 사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 MBC에서 방영했던 선덕여왕 14회편에 보면 수나라 사신이 진평왕과 미실공주 앞에서 신라 특산물인 황치를 요구하자 진평왕은 책력과 교환하자고 역제안을 하는데 사신은 국가기밀사항이라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미실은 비밀리에 수나라 사신들에게 거금을 주고 책력을 확보해서 권력 강화에 이용한다는 줄거리인데 도대체 책력이 무엇이길래 권력에 영향을 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책력은 책력책과 책력 역자 합성어입니다. 이때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주간을 뜻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미지, 즉 주간의 한 묶음이 한 책, 두 책 이런 단위가 되는 것인데 시대에 따라서 비단, 면, 종이 등으로 대체되었거나 함께 쓰였지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 파피루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정토판을 사용하였거나 고선지의 탈라스 전투 이후 전해진 중국의 종이가 보급되기 전까지 가죽이 용지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책의 의미는 용지, 문서 정도로 이해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책력 역 또는 헤아릴 역자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와 달이 보이지 않은 상태인 금음 삭부터 시작해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을 지나 다시 금음에 이르는 약 30일, 한 달 단위 그리고 지구의 자전에 따른 하루 단위의 밤낮 주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천체, 즉 항성인 태양, 행성인 지구, 위성인 달의 주기적 운행과 현상을 시간 단위로 구분한 체계를 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리한 문서, 즉 책자 형태인 책력으로 오늘날의 달력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력이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문 변화에 따른 연, 월, 일 단위를 정하여 국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점, 표준화를 가능케 했다는 점이고요. 농경과 목축에 필요한 절기, 어업과 항해에 필요한 민물과 썰물, 가뭄과 장마, 이상기후 등을 예측하는 기후변화, 그리고 일식과 월식 등 특이현상 등을 담고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고대에는 국가 경영,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정보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그 정보지를 독점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힘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 가능하겠죠.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등장하는 영화 천문에서 해시계의 한계를 극복한 자동 알람 물리시계인 자경루로 하루를 12시진, 즉 2시간 간격으로 파악한 데 이어 혼천의 제작에 성공해 지구의 공전에 따른 별자리 변화에 따라 사계절과 24절기를 파악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연행사장에서 관측자를 비교한 신하가 한양이 남경보다 반시진 빠르옵니다 라고 보고하자 세종대왕께서 이제 우리도 우리 땅에 맞는 조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감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명나라에 밀고 하면서
결국 혼천이는 파괴되고 세종의 정책은 벽에 부딪히는데 이 역시 결국 책력, 즉 독자적 시간을 확보하고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황제국, 패권국의 표준시를 따르는 제후국의 지위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세계관, 정치 질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역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장 대영 제국에 맞춰진 세계 표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망각 상태로 살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역시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1884년 25개국의 대표가 모인 만국 지도회의에서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대양을 지배했던 영국 시간, 즉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시간을 사용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경도와 시간대의 기준이 되는 본초 자오선은 런던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영도로 잡고 유라시아 방향인 동쪽을 동경, 아메리카 방향인 서쪽을 서경이라고 정한 겁니다. 천하는 중국, 즉 황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의 시간만 존재한다는 세계관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미국 동부 뉴욕은 서경 74도이고 서부 LA는 서경 118도로 경도 차이는 44도, 직선거리로 약 3,900km가 떨어져 있어 3시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은 이런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쪽 쿰룡강성의 가목사 자무스시는 동경 130도, 서천산산맥 기슭에 있는 카슈가르, 카스는 동경 76도로 경도차가 무려 54도, 직선거리는 약 4,400km로 뉴욕과 LA 구간에 비해 편차가 경도는 10도, 거리는 약 500km가 더 큰데 자무스시와 카스시 시간차는 제로, 아예 없습니다. 중공의 동서폭을 고려한다면 시차는 4시간까지도 날 수 있는데 전 강역이 오로지 넘버원이 머무르는 북경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일출 시간을 보면 자무스시는 7시 3분, 카스는 한낮 시간인 10시 44분에 해돋이를 보는 황당한 시간룰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시간은 이제는 장안이나 북경에 맞춰져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중앙인 대전 현충원의 동경 127.5도도 아니고 일본 고베 서쪽에 아카시 해협을 가르는 동경 135도의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표준 경도차가 마이너스 7.5도인데 표준 시간을 일본에 맞추다 보니 실제 시간과는 30분 편차가 발생합니다. 상징성, 역사성 때문에 늘 논란이 있었는데 한국의 표준시 변경 역사를 보면 1908년 순종 황제 칙령으로 127.5도인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했고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강제 병탄한 후인 1912년 일본 자오선인 135도로 변경했고 해방 후인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한국 표준시로 환원했는데 1961년 박정희, 김종필 군사 쿠데타 세력이 일본 표준시를 채택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 표준시를 지속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중국 봉쇄전략과 북한 타격 시 일본 본토의 주일미군과 자위대, 주한미군, 미군의 군사기지인 오키나와 병력의 효율적인 통합작전을 위한 요소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본초 자오선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오선의 의미는 한자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좌우선의 좌와 오는 12지지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중에서 자시와 오시를 뜻하는 것으로, 자시는 북극점 위치, 오시는 남극점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극점과 남극점의 최단 거리를 잇는 선을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좌오선은 북극에서 남극을 잇는 모든 선을 통치한 개념인 반면, 번초 좌우선은 좌우선의 번초, 즉 좌우선 중에서도 맨 처음 시작되는 좌우선 또는 기준이 되는 좌우선을 의미하는데, 그런 까닭에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도 영해 좌우선만을 번초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앞서 영화 천문에서 혼천이 측정 결과를 비교한 신하가 한양이 남경보다 반 시즌 빠르옵니다 라고 보고한 장면을 소개드렸는데, 반 시즌, 시즌의 반은 지금의 1시간, 그러면 1시즌은 당연히 2시간이 되겠죠. 과거에는 하루가 22시간이 아니라 12지지로 나눴기 때문에 1시즌은 오늘날의 2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시즌을 처음 초와 정, 발을 정으로 다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는 24시간 체제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루 시작의 기준점인 자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 정오인 오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때문에 천문에 기반해서 출생한 시점인 연원 일시의 4가지 기둥, 즉 사주를 바탕으로 한 명리학에서는 표준시의 30분 차이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둘레가 360도이고 번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서로 각각 180도 돌아서 만나는 반대편 경도가 날짜 변경선이라고 소개드렸습니다. 지구 하루 한 바퀴 도는 것이 360도이기 때문에 360도를 24시간 나누면 15도, 좌우선의 15도 간격이 1시간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일본 표준시, 한국 표준시 30분 차이는 경도 7.5도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이 런던보다 빠르다는 것은 아는데 뉴욕에 이어 하와이를 비교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접하는 세계 표준시 지도인데 그리니치 천문대 번초 좌우선 0도를 기준으로 동쪽의 한반도 방향으로 경도가 15도씩 이동할 때마다 1시간씩 빨라지고, 반대로 서쪽으로 15도 이동할 때마다 1시간씩 늦어집니다. 서울은 일본 표준시인 동경 135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런던보다 9시간이 빠르고, 서울이 오전 9시라면 런던 시간은 오전 0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뉴욕은 마이너스 5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런던 시간에서 다시 5시간을 뺀 전날 19시, 오후 7시에 해당하고, 하와이는 런던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시간이기 때문에 전날 14시, 오후 2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하와이가 뉴욕보다 오히려 5시간이 더 늦은 19시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0시 기준선인 영국의 번초 좌우선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영상처럼 지구 어느 곳에서나 일출 볼 수 있지만 첫 일출은 날짜 변경선에서 시작된다는 약속에 따라 날짜 변경선 바로 서쪽에 있어 자전 방향 때문에 변경선을 처음 통과하는 캄차카 반도, 뉴질랜드는
빠른 시간대에 들지만 변경선 바로 동쪽의 하와이는 결과적으로 한 바퀴를 돌아야 변경선을 만나기 때문에 시차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 시간이 빠른 것은 날짜 변경선에서 불과 4시간 늦은 서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돋이 기준선이 날짜 변경선을 가장 동쪽에 둔 채 제작한 지도를 보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화면 하단의 수치는 위의 것은 본초 좌우선 0도를 기준으로 영국보다 시간이 빠른 동경 플러스를, 서격은 마이너스 시간을, 아래의 시간은 한국 시간, 즉 일본 표준시를 기준으로 빠르면 플러스, 늦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날짜 변경선 첫 번째 시간대인 뉴질랜드는 런던보다 12시간 빠르고 한국보다는 3시간 빠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다음 한국 시간대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2, 플러스 1. 자, 서울, 이제 그 다음이 서울 시간대가 되겠죠. 일본 표준시가 됩니다. 북경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쭉 마이너스 8까지 가서 다음 영국은 서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9시간, 본초 좌우선입니다. 이어서 뉴욕을 볼까요? 마이너스 14시간이 됩니다. 쭉 더 마이너스가 더 커지죠. 하와이는 마이너스 19시간. 자, 하와이 다음에도 2시간대 더 남아 있습니다. 마이너스 20시간. 그리고 바로 날짜 변경선 우측에는 마이너스 21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을 기준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대에는 영상을 캡처해서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자, 황제의 하늘 아래서는 오직 하나의 시간만 있다는 중국의 시간관념. 책력의 기준으로 본다면 좌우선, 즉 경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재 시간 개념은 존재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중국을 기준으로 날짜 변경선이 설정되었다면 한국은 중국 바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9시간인 하와이보다 더 늦은 마이너스 21시간 시차가 났거나 북경이 본초 좌우선이 되었다면 마이너스 8시간 차가 날 수도 있었겠죠. 영화 천문에서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이루고자 했던 조선의 하늘, 조선의 땅과 바다에 맞는 독자적인 시간을 만드는 꿈은 명나라 사신이 보는 앞에서 혼천이가 해체되고 결국 소각되면서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이제 우리도 우리 땅에 맞는 조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세종의 대사처럼 독자적인 책력을 성공적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세종대왕은 동아시아에서 하늘을 관측하고 독자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천자만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책사업으로 책력 개발에 착수해 1433년에 명나라의 수시력을 계량한 칠정산 4편을 편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순지 등에게 회회력보다 우수한 역법 제작을 지시하고 수도 한양뿐 아니라 백두산, 한라산 등 주요 지점들의 천문관들을 파견하여 북극 고도를 측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세종 15년인 1444년에 칠정산 외편을 완성합니다. 칠정산 4편을 편찬한 지 11년 만에 칠정산 외편을 완성해 조선의 위도와 경도에 맞는 독자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데요. 황하 중류나 아라비아에 맞춰진 달력이 아닌 조선의 산하에 맞는 정확한 24절기와 조수간만의 차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 독립을 넘어 칠정산 외편의 정확도는 지구 공전 주기를 365일
5시간 48분 45초로 계산했는데 놀랍게도 현대 과거로 도출한 수치와 비교해도 마이너스 1초 차이밖에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1582년 공포한 그레고리력보다 더 정확한 결과이고요. 중국은 이로부터 수십 년 후에 유사한 책력을 만들었고 조선통신사로부터 계산법을 전수받은 일본은 1682년 시부카와 하루미가 일본 최초 역법인 정향력을 완성합니다. 세종께서 펼친 세상은 민중의 말과 글뿐만 아니라 백성의 삶을 살찌운 시간을 만들었고 조선을 당대 세계 최고의 수학, 천문, 과학의 나라로 이끄셨는데 우리 후손들은 그 뜻과 가치를 잘 간직하고 계승하고 있는지 자문하면서 1편을 마치겠습니다. 2편 시간의 모든 것 찰나부터 끝까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